예, 안녕하세요. 국회직 24년도 기출문제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가요? 자, 16번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요게 요번에 새로 들어왔죠. 뭐 21년도니까 이제 요새는 아닌데, 이 친구 들어왔을 때 옛날에 특별지방자치단체 했을 때는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되게 이제 광역행정에 조합이 나와요. 이 조합을 특별지방으로 봤는데, 이제는 조합은 조합대로 있고, 얘가 새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되게 연합이에요. 서울시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인천도 있다. 요 위에다가 연합 만듭니다. 물어보는 건 뭐였냐면 여기엔 의회가 있고요. 특별지방자치단 의회. 그다음에 단체장이 있겠죠. 그다음에 직원들이 있어요. 요 셋을 어떻게 뽑냐를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자, 일단 의회가 먼저입니다. 의회는 어떻게 하냐면 요 서울시 또는 인천, 경기도 의회 의원들의 일부가 겸임을 합니다. 겸임을 해요. 단체장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요 특별지방의회에서 간선을 합니다. 간선하다 보니까 단체장도 여기 서울시장이라든지 인천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뭐 간선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 여기 특별지방의회 의원들은 각각의 구성지방의회 의원들이 겸임을 하고요. 요 단체장은 요 지방의회에서 간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가면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 둘이 있다. 애초에 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직원들이 있고요. 요 구성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있어요. 그치? 그래서 요 세 가지로 좀 외워두시면 어떨까요? 자, 이론적으로 연합인데 우리는 법인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한다면 조합을 할 때는요. 조합을 할 때는 광역일 때는 행안부 장관 승인이고요. 얘도 법인격이 있으니까. 근데 기초일 때는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승인이에요. 근데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행안부 장관의 승인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고 승인 받아야 됩니다. 순서가 규약 정하고 그다음에 의결하고 그다음에 승인 받는 건 똑같은데 이 조합은 행안부 장관도 있지만 시도지사도 있거든요. 여기는 근데 설사 기초가 하더라도 무조건 행안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개 광역이다 보니까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특별입니다. 모였고 광역 사무 처리할 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얘는 법인입니다. 법인이다 보니까 승인 받아야 돼요. 조합도 법인이고 이 친구도 법인이에요. 그다음에 3번 틀렸죠? 지방의회 의원, 고구성 지방의회 의원이야. 서울시라면 서울시의원들. 이런 의원들이 겸합니다. 겸해요. 겸할 수 없다가 아니라 겸해요. 이 답은 3번이네요. 그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하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구성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규약을 정하고 의결 거친 다음에 는 무조건 누구 승인이다? 행안부 장관 승인이야. 설사 기초가 하더라도 시도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행안부 장관 승인이고요. 답은 3번이었고요. 자, 4번 가니까 원칙은 전역이 돼야 돼요. 수도권 연합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 뭐 강원도, 서울, 그다음에 인천이라면 전체가 다 돼야 돼. 이게 원칙인데 사실 수도권이라고 할 때 저 강원도 저 동쪽은 별 의미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서쪽의 일부하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때는 일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칙은 전체예요. 반면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일부 할 수 있다는 것. 자, 마무리. 지방의회 의원이 먼저야. 각각의 구성지방자치단체 의원이 겸합니다. 일부가 와가지고 거기서 간선으로 단체장을 뽑아요. 각각의 구성지방자치단체 단체장도 나갈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건 단체장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도 겸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은 그 속한 직원이 있고 파견된 직원이 있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좀 잡아놓고 또 조심할 거는 법인이다 보니까 승인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얘는 행안부 장관 승인입니다. 그치? 조합은 행안부도 있고 시도도 있어. 시도지사도 있어. 근데 얘는 무조건 행안부라는 거. 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요새 행정학 총론은 전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씩 안 물어보고 다 섞어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럴 때는 그냥 특징적인 게 누구 건지를 좀 잡아놔야 됩니다. 자, 1번 할게요. 공공선택론, 경제학이 들어온 거죠. 근데 얘는 누굴 비판한다? 대규모 관료제를 비판해요. 독점이다. 이런 것들. 집권이다. 이것 때문에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민영화 강조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관료제를 타파하고 상황에 맞게 만드는 거니까 유연 조직도 맞아요. 유연 조직. 상황에 맞게. 무조건 획일적인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만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야 수요 공급이 일치할 거니까요. 집권화 때문에 틀렸네. 이건 아닙니다. 이건 맞았죠. 신자유주의 입각한 시장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과주의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이고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건 맞았습니다. 뉴 거버넌스가 나왔을 때는 일명 신국정 관리론, 사회자본론이라든지 시민 참여라든지 그래서 얘가 자유주의라면 얘는 공동체주의 맞고 그 다음에 얘가 경쟁이라면 얘 협력 맞죠. 얘가 민영화라면 얘는 공동공급이고 이것도 맞았습니다. 자, 이건 사회자본론이 아니라 형평성이다. 사회자본론은 1990년대 이후에 많이 강조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유거버넌스와 많이 관련돼 있고요. 물론 바로 유거버넌스는 아니지만 많이 관련돼 있고요. 반면 형평성이니 복지 같은 것들 전부 다 행정국가잖아 지금. 그때는 이거는 미국에서는 되게 누구다? 신행정론과 많이 관련돼 있어. 특히 형평이니 사회보장 같은 것들은 답은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공공 서비스론 국가 역할은 정부 역할은 방향 잡는 게 아니라 방향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사회봉사 맞습니다. 이건 맞았는데 효율성을 무시한 건 아니지만은 효율성 가치 말고 다른 가치가 들어와요. 이러다 보면 효율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효율성과 방향 잡기 누구 역할이다? 신공관리 역할이고 물론 방향 잡을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맞을 수 있겠지만 방향 잡기 나왔을 땐 정부가 방향 잡는다 봐야 될 거고요. 이때는 이건 틀렸습니다. 또 옳은 건 두 가지인데 니은과 디귿이에요. 국회직만 개수 물어보지 다른 국가직, 지방직은 개수를 안 물어보고 이거 나온다면 기역, 니은 이렇게 줄 겁니다. 그래서 개수로 물어봤는데 답은 두 개인데 니은과 디귿만 옳고 다 틀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8번입니다. 이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객관식은 답을 하나 찾는 거지 이상한 보기를 해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강사들은 다 설명하는 게 맞죠. 설명해 줘야 되겠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말고 가장 틀린 거, 가장 옳은 거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끝까지 읽어보는 습관만 들이신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답이 진짜 어려운 내용이었다면 그 시험은 어려운 게 맞아요. 근데 답은 여러분이 맨날 알고 있는 게 답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다만 다른 보기가 이상한 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OX로 낸다면 되게 어려운 시험이겠지만은 그냥 거기서 제일 옳은 거, 제일 틀린 거 하나 찾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물론 위에처럼 개수로 물어본다면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도 아니잖아, 지금. 만약에 이런 문제가 위에 몇 개 틀렸니? 이렇게 물어봤을 땐 되게 어려운 시험일 거예요. 똑같은 시험인데. 왜? 다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중에 제일 옳은 거, 제일 틀린 거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미 공부했던 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갑니다. 자, 준실험이 있다는 건 누가 있어야 돼? 진실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회실험이고 비실험은 실험이 아니고요. 준실험과 진실험의 공통점은 일부만 해가지고 얘한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얘한테 해보고 이걸 가지고 다른데 효과 있나 알아보는 거야. 반면 비실험은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정책 가지고 결과 알아보는 거야. 과연 얘 때문에 나왔나? 아니면 다른 게 끼었나? 통계학적 조사해보고 평균과 비교하고 판단에 의존하고 이러면서 보는 게 비실험이고 얘는 그게 아니라 사전에 일부만 띄워갖고 해보는 겁니다. 진짜 효과 있나 없나? 가겠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진실험은 요 비교 대상과 동질적이고 똑같을 거고 준실험은 동질성이 떨어지겠죠. 동질적이니까 Z 변수 같을 거니까 Z 다 지워주고 요 결과물은 X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뭐가 좋다? 뇌가 좋다. 근데 인위적으로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뇌가 떨어져요. 물론 실현 가능성 떨어질 거고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준실험은 키워드가 뭐다? 틀렸네요. 준실험은 무작위 배정이 아니라 무작위 배정은 기본적으로 뭐다? 진실험입니다. 이거 맨날 보는 거고요. 자, 진실험은 일부러 만들었어요. 일부러 똑같이 만든 거잖아.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사람을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내적이 좋아요. 근데 요 인위적으로 만든 상황이 자연스러운 상황을 대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떨어진다? 외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호소은 효과잖아, 지금. 틀렸죠? 일부러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위적 요소가 많습니다. 이건 틀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뇌는 높아요. 뇌는 높지만 외가 떨어지고 실현 가능성도 떨어집니다. 이것도 답이 아니죠. 맨날 봤던 것들이지. 그다음에 그럼 이 준실은 어떻게 할 건데? 만약에 비동질적이지만 비교 대상이 존재한다면은 실험 집단하고 요 비교 집단을 비교할 겁니다.
근데 비동질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비동질적이다 보니까 짝짓기 한다든지 또는 시기열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비동질적 집단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분명 실험 대상과 비교 대상 막 섞여 있는데 누군지 몰라요. 그럼 일단 정책하기 전에 얘를 보는 거야.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실험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1년 있다가 다시 해보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되잖아요. 또 1년 있다가 또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 앞에 거와 얘를 비교하고 얘와 얘를 비교하면 되잖아. 근데 이 앞에 거와 뒤 거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질성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준실험이고 이걸 시기열이라고 그래요. 재기 통제를 할 때도 있고요. 어쨌든 비동질적이지만 통제 일단 만들어서 비교하는 방법. 없다 하면은 나 자신과 어제 나 자신과 오늘 나 자신, 오늘과 내일 이런 식으로 시계열적으로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시계열 방법입니다. 단절 시계열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맞았죠. 근데 이것도 사실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이건 답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실험입니다. 준실험은 얘와 얘가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선발 효과 나와요. 또 얘와 얘가 다르다 보니까 성수 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지역이 다르다면 역사도 달라요. 이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준실험 방법은 선발 효과나 성수 효과, 역사 효과 이런 걸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준실험은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게 똑같이 만들어 놓는 무작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선발도 같고 무작위로 섞일 거니까 성수도 같겠죠. 또 동질 상황에서 적용된다면 역사도 같을 겁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진실험의 약점이 아니라 선발과 성수군 오히려 준실험의 약점이에요. 그럼 선발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진실험 문제가 뭐냐면 회귀인공 요인, 그다음에 중간에 탈락하는 탈락 요인들, 그다음 뭐 있을까? 모방 효과들, 오염 효과들 이런 건 진실험도 문제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선발과 성숙이나 역사 효과는 진실험의 장점입니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옳아요. 답이 아니고 이 4번이 이제 문제였어요.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치? 이게 문제였는데 특히 기울기와 절편의 문제가 대학 교재도 없는 내용인데 나와 있어요, 지금. 물론 회귀불연소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 번 나왔지만 이게 뭐 장기 효과가 있다, 단기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나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마 못 찍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계속 말하지만은 이걸 개수로 물어봤다면 분명 어려운 시험이 맞아요. 개수가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답을 하나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요 보기 중에서 진짜 이상하게 나와서 내가 하나도 모르겠다는 문제가 있는데 보기 중에 분명히 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을 겁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럼 5번 설명드립니다. 계속 말하지만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걸 하지. 물론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땐 답이 아니어도 다음번엔 답이 될 수 있을 거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나. 자, 갖고 왔습니다. 그 그림을 내가 못 그려서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 갖고 왔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는 매출액으로 나오는데 제가 배울 때는 되게 장학금 가지고 주는 겁니다. 내가 장학금을 90으로 한번 줘볼게요. 90으로. 90 받은 친구들은 장학금 받은 친구들, 90 못 받은 친구는 못 받은 친구들이야. 원래는 장학금 안 줬을 땐 이렇게 간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요게 요번 성적이고 자격금 받은 다음에 일정 기간 다음에 여러분의 뭐 성적이라든지 또는 소득 수준이에요. 그치? 안 받았다면 이런 비율로 쭉 올라갈 겁니다. 아무래도 여기 친구들보다 여기가 더 잘하겠죠. 물론 이거 말고 뭐 가정 환경이나 이게 있기 때문에 효과가 과연 예건지 판단할 수 없겠지만은 이런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치? 근데 90점은 갈랐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봐. 여기 89.99 맞은 애가 있어요. 근데 90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얘는 90 맞았다는 이유로 받았죠. 그치? 한마디로 뭐냐면 요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친구하고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친구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준실험인데 준실험이 불구하고 준실험 무작위 배정이 안 되잖아요. 무작위 배정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무작위 배정 같은 효과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왜? 요 선을 기준으로 요 바로 옆에 있는 친구와 요 바로 앞에 있는 친구는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거의 동질적이에요. 동질적이야. 근데 다만 장학금 받으니까 이만큼의 차이가 나온 거야. 그지? 거의 얘와 다시 거의 요 끝에 여기 있는 친구하고 요 끝에 여기 있는 친구는 거의 차이가 없음에 불구하고 그 장학금의 요 효과 때문에 이만큼의 차이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딴 건 다 똑같은데 거의 동질적이니까 차이라고는 뭐밖에 없어? 장학금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받으니까 이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효과는 누구 거야? 장학금 효과를 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이게 바로 회귀불연속이야. 한마디로 거의 차이가 없는 애들이 있는데
요 구간 지점으로 요 받은 친구와 안 받은 친구가 엄청나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요 그림을 설명한다면, 자, 작년 7월 달에 매출액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10만 원이 넘어가면 상품권 30% 할인한 거야,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반면 10만 원 못한 친구들은 할인 안 해줘서 10%밖에 안 돼요. 그지? 근데 99,990원하고 10만 원하고 10원 차이밖에 안 나요. 거의 차이가 없죠? 근데 이 친구는 못 받은 거고 이 친구는 받은 거야. 이러니까 이 10만 원 기점으로 이만큼의 매출액이 증가됐어. 7월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8월 달 이만큼 뛴 겁니다. 그럼 이 매출액의 차이는 누구 거야? 언니 그 상품권 10만 원 요거밖에 없어 지금. 할인권 요거밖에. 이러니까 그 10만 원 이상 받았을 때 할인해 주는 게 효과 있다는 겁니다. 이게 회귀불연속이에요. 됐지? 그래서 이걸 절편이라고 그러잖아. 절편이 벌어질수록 분명히 효과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울기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배울 때는 항상 이 기울기는 기본적으로 같이 간다는 하에서 배웠어요. 이렇게 대학 교재 나왔고 해서 저를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만약 기울기 달라지면 어떨까요? 기울기 이렇게 올라가면 어떨까? 이러면 시간 지날수록 커지겠죠, 이제 효과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이렇게 작아진다면 그때는 시간 지나면 다시 수렴되겠지? 이걸 물어본 건지 아니면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 절편만 갖고 판단한다고 물어본 건지 어떤 의도로 내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울기 차이는 내가 배운 적이 없었는데 기울기는 같다고 배웠거든. 기본적 전제 조건은 여기 있는 게 그대로 간다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 이게 막 이렇게 올라간다면 또 이게 달라지겠지 이제.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같다는 조건에서 배웠는데 갑자기 기울기를 물어보는 바람에 이건 이 차이만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차이만 가지고. 절편만 들어왔는데 기울기 들어왔잖아. 근데 이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면 얘는 이렇게 갈 거고 더 벌어지겠죠. 더 벌어질 거고 물론 이 친구도 이렇게 올라간다면 똑같을 겁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더 내려간다면 결국은 만나지 않을까요? 이걸 물어본 건지 아니면 기울기는 별 의미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답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회귀불연속은 요 앞에 있는 친구하고 요 친구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구간점을 기점으로 큰 차이가 나왔다면 이만큼 나왔다면 이거는 누구 효과다? 그 정책 효과라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치? 답은 그래서 이건 답이 틀리게 나왔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그래서 어, 절편이 크다면 분명 효과가 큰 건 맞지만 기울기 얘기는 이게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내용 자체가 제가 못 봐가지고 제가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기울기보다는 절편이 더 중요하고 기울기는 같다는 가정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기울기가 만약에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면 장기 효과가 더 커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완화된다면은 점점 수렴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판단은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답은 몇 번이다? 3번이었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의제론도 쉬웠죠? 오랜만에 쉬운 게 나왔네요. 자, 세 가지가 있죠? 외부, 그 다음에 내부, 동원이 있다. 외부 주도형은 왜 외부라고? 그 당사자들 말고 언론이나 대중들, 여론 이런 것들이 집어넣는 게 외부. 왜 내부라고? 그 관련 정책 당사자들, 해당 관료들, 해당 이익단체들, 얘가 팀이 돼가지고 은밀하게 결정자한테 접근한 다음에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홍보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동원형과 동원형은 주로 내부 주도자인데 이 내부자가 되게 누구다? 최고 책임자 또는 정책 결정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맞죠? 이거는 답이 아닙니다. 자, 외부 주도형은 정부 외부라고 해도 되고요. 그 정책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 문제가 있었고 이슈화가 있고 이슈를 공중의제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중의제를 먼저 거쳐오고 정부로 들어가요. 이것도 맞았죠. 그다음에 3번이 조심해 이거 처음 나온 표현입니다. 내부 접근형은 누구다? 보다시피 그 관련 단체들, 외부 집단들이야. 그다음에 관련 해당 관료들. 요 사람들만 알아요. 이러니까 이 관료들이 일반 국민들의 대표자가 아니라 요 특정 정책을 지지하는 이익단체의 옹호자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만 접근하고 요 나머지 일반 대중은 접근이 못하다 보니까 그 접근 가능한 요 애들만 과도하게 반영된다는 겁니다. 접근하지 못하는 일반 대중이나 다른 애들은 반영이 안 되고요. 요게 내부 접근형이고 내부 접근은 되게 후진국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선진 후진국에 있을 때는. 근데 그러지 말고 정책으로 한다면 되게 어떤 정책이다? 피해자가 없는 배분 정책이에요. 반면 외부 주도형은 피해자가 존재하다 보니까 시끄러운 겁니다. 그치? 그래서 외부 주도형은 피해자가 있는 정책이고 내부 접근형은 수혜자만 존재하는
배분 정책에서 주로 만들어집니다. 철의 삼각이나 하위 정부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될 겁니다. 이것도 맞았죠. 그 다음에 4번 틀렸죠. 답은 쉬웠죠. 내부적 근형은 뭐 하지 않는다? 피할하지 않습니다. 이건 맞는데 동원형은 피할해요. 공중의제와 뭐 2번과 4번이 모순이야. 이 단계 거친다고 해놓고 그건 아니었네. 공중의제 단계가 어떻게 한다? 정부로 들어간 다음에 공중의제가 돼요. 2번과 모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내부적 근형은 사회 문제가 바로 들어간 다음에 나오지 않지만 얘는 사회 문제가 들어간 다음에 피할을 통해서 공중의제화 돼요. 그래서 4번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도형은 일반 대중이나 언론이 요구한 거다 보니까 강요된 문제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 다음에 동원형은 채택된 문제. 그 다음에 내부적 근형은 음모형이라고 그래. 모르니까 일반 대중이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네.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맨날 나오는 법이었으니까 옳은 거네요. 1번 보긴 쉬웠습니다. 조심할 게 예산은 헌법에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돼요. 근데 준예산도 헌법인데 30일 전이 아니라 개시될 때까지예요.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되는데 의결이 잘 안 됩니다. 넘어가서 1월 1일까지 개시가 의결이 안 됐다. 1월 1일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3월 31일까지겠지. 의결이 안 되었다면 그땐 불성립이고 그때 사용하는 거는 준예산입니다. 준예산 기간 제한 없어요. 또 잠정도 아니고요. 1개월이 있다. 이건 가예산이겠죠. 가예산이라고 그러고 틀렸네요. 그다음에 입법 과목이 맞죠. 입법 과목을 바꾸는 건 이용이라고 그래요. 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어렵지 않고 또 전용은 국회 승인 필요 없어요. 의결 필요 없어요. 물론 기재부 장관의 승인은 원칙이에요. 근데 이용이라면 국회 의결 반드시 받아야 되고 원칙은 기재부 장관의 승인, 예외적으로 기재부 장관 위임할 수 있습니다. 범위 정한 다음에.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이건 이용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답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건 사고 이월이죠. 얘는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그지? 이미 알고 있을 때 승인받고 넘어가는 게 명시월. 예산 성립 연도 내 지출 원인행 했어. 그러면 쓸 거로 예산이 된 거야, 지금. 근데 불가피하게 지출이 못 된 겁니다. 또는 부대 경비예요. 이런 거는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이건 몰랐잖아. 모르니까 승인 못 받는 거죠. 그래 명시월은 승인 받아야 되고 사고이월은 승인 못 받습니다. 이것도 답이 아니죠. 이거 옳은 거니까. 사고이월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추경이네요. 추경은 의결 후에요. 그래서 국회에 제출된 다음에 의결 전에 바꿨네. 의결 전에 바꾸는 것은 이거는 추경이 아니라 수정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경은 국회가 의결했고 그 다음에 의결된 예산을 사후적으로 바꾸는 게 추경이고요. 의결 전에 바꾸는 건 수정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답이 5번 정답이겠네. 조세 감면도 마찬가지고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과세 이혼도 마찬가지고 특례입니다. 한마디로 받아야 될 세금을 받지 않은 겁니다. 이게 조세 지출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름 많죠. 합법적 탈세다 또는 숨겨진 보조금이다. 왜 법에 의해서 세금 감면하니까 합법적이고요. 그다음에 이 조세 지출은요. 법에 의해 감면받거든요. 그 법이 개정되지 않은 이상은 국회 의결 없이 매년 감면받아요. 근데 보조금 어때요? 올해 주고 또 내년 주려고 하면 또 승인 받아야 되고 또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예산 심의 과정 승인 받은 다음에 넘어가다 보니까 보이지만 얘는 안 보이다 보니까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그래요. 효과는 보조금과 같은데 국회 심의 의결 안 받으니까 숨겨진 보조금이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합법적 탈세다, 숨겨진 보조금이다, 간접 지출이다. 이름 좀 많죠? 직접 돈 쓰는 건 아니잖아. 거들 돈 안 거둔 거니까 쓴 건 아니지만 쓴 거와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간접이다, 합법적이다, 숨겨진 보조금이다. 답은 5번이었습니다. 이것도 워낙 많이 나온 기출 문제였기 때문에 쉬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요번 내가 16번부터 20번까지는 좀 쉬운 게 많았는데 아까 봤듯이 회기 불연속 요것 때문에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거 빼고 나머지 매번 나왔던 기출 지문이었습니다. 반면에 마지막에 21번부터 25번까지는 개수 문제가 많아요. 몇 개 틀렸냐. 이런 거는 시간을 많이 뺏어 먹어요. 왜 정확히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회기불연속도 똑같이 주고 박스에 준 다음에 개수 몇 개 틀렸냐 물어봤을 때 정말 고민 많았을 거야. 5번이 맞았나 틀렸나 놓고 아마 강사도 아마 시험 나오면 틀렸을 것 같아요. 저도 판단 못 하겠어요. 그냥 같다고 놓고 본다면 그냥 똑같아 효과가. 근데 이게 더 올라간다면 더 장기 나올 거고
내려간다면 더 줄어들겠죠. 근데 이걸 제가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확증을 가지고 어떤 말을 못 하겠어요. 이런 내용이 있다든지 이렇게 배웠다면 내가 뭐라고 하겠는데 이렇게 배우질 않았어 제가. 그냥 기본적 대학 교재 보시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기울긴 같이 지금 그 선상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면은 이 차이는 누구 효과다? 그 정책 효과다 이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노아준 선생님 책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걸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과연 이게 기울기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런 건 내가 못 배웠어요. 이건 통계학에서 할 건데 그래서 통계학 전문가 분들이라면 아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통계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내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답은 있었어요. 근데 만약 그게 개수 문제라면 저도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과연 두 개인가 한 개인가 놓고 엄청나게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답이 나왔으니까 뭐 한 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은 막상 시험장 들어가서 몇 개냐 물어봤을 때는 저도 자신 없어요. 이거는 저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문제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문제여도 그냥 하나 찾는 거하고 개수 준 다음에 몇 개 틀렸냐 물어보는 거 정말 난이도가 달라요. 근데 뒤에 문제 그렇게 많기 때문에 뒤엔 어려웠을 겁니다. 일단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선택도 해야 되고요.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근데 요 파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